네, 자유한국당은 2017년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아시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요, 모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치러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성헌 사무부총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때 과거 천막 당사로 옮기면서 당을 혁신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당시에 당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 당시에 마음을 돌렸다 그랬는데 다시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얻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많이 마음에 멀어져 갖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냉정하게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7월 3일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게 정말 뭔지 아주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란.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선출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뽑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결정할 때 네. 대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여는 대회가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네. 전당대회에서는 우리는 몇 명을 그리고 누구를 뽑게 됩니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네. 대표 최고위원 한 분을 뽑게 돼 있고 네. 최고위원은 선출적으로 네 분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4명 선출하는 최고위원 중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이 4등 안에 들어가면 네. 그분이 되고, 만약 여성 최고위원이 4등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1등 하신 분이 4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반드시 여자는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최고위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전체는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당대표 포함입니까? 그렇죠. 대표 1분, 네. 선출직 최고위원 4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분, 당연직으로 정책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대표 최고위원이 지명직으로 해서 1분, 이렇게 해서 총 9분으로 구성이 되죠.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총 9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9명 중에는 1명은 당대표이고요, 1명은 청년이고요, 1명은 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몇 명이 나머지 최고위원일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이제 그 선거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당원은 전체 한 300만 가까이 됩니다만은 네. 그동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책임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17만 한 8천 명 정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전당대 대의원이 10,00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9,5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일반 당원 중에서 이제 그 유권자 수가 좀 당협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유권자 수가 많은 데는 222명, 유권자 수가 제일 적은 데는 111명, 이렇게 이제 일반 당원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고, 다음에 청년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0,000명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합해서 28만 명 정도로 이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고,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 28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네네. 이번에는요, 현장 투표가 아니라 휴대전화로 하는 모바일 투표와 그리고 7월 2일 날 하게 되는 현장 투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후보들은 17일 날, 6월 17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일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월 2일 날 전국이 동시에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점이 변신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완전히 당을 다시 뜯어고치는,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지난 대선 때도 열심히 다들 뛰었습니다마는 24%밖에 지지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현저하게 지금 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여주는데 네. 이런 상실된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하면 완전히 당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완전히 당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만 저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요. 새로운 변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끔한 회초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나마 선거인단 중에서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야당이 됐고 부족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매를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쩌치기도 해주시고 좀 격려를 해주셔야만 건강한 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는 이렇게 하트를 띄우면서요. 네. 하트가 아니고 이게 뭔가 이렇게요. 이쁘게 하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약간 찌그러진 모양 같습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권자 수가 좀 당협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유권자 수가 많은 데는 222명, 유권자 수가 제일 적은 데는 111명 이렇게 이제 일반 당원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고 다음에 청년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0,000명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합해서 28만 명 정도로 이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고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와, 28만 명이 유권자입니다. 네네. 이번에는요. 현장 투표가 아니라 휴대전화로 하는 모바일 투표와 그리고 7월 2일 날 하게 되는 현장 투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후보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후보들은 17일 날, 6월 17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일부터 2주 동안에 걸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7월 2일 날 전국이 동시에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네, 자유한국당은 2017년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 아시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요. 모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치러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성헌 사무부총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때 과거 천막 당사로 옮기면서 당을
혁신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당시에 당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 당시에 마음을 돌렸다 그랬는데 다시 국민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얻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많이 마음에 멀어져 갖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냉정하게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7월 3일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 이게 정말 뭔지 아주 짤점이 변신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면 완전히 당을 다시 뜯어고치는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지난 대선 때도 열심히 다들 뛰었습니다마는 24%밖에 지지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현저하게 지금 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여주는데 네. 이런 상실된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하면 완전히 당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완전히 당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야만 저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는요. 새로운 변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끔한 회초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걱정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란?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선출을 하고 대통령 후보도 뽑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결정할 때 네. 대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여는 대회가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네. 전당대회에서는 우리는 몇 명을 그리고 누구를 뽑게 됩니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은 네. 대표 최고위원 한 분을 뽑게 돼 있고 네.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네 분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4명 선출하는 최고위원 중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이 4등 안에 들어가면 네. 그분이 되고 만약 여성 최고위원이 4등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1등 하신 분이 4위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반드시 여자는 1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최고위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전체는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당대표 포함입니까? 그렇죠. 대표 1분, 네. 선출직 최고위원 4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분, 당연직으로 정책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대표 최고위원이 지명직으로 해서 1분 이렇게 해서 총 9분으로 구성이 되죠.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요, 총 9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9명 중에는 1명은 당대표이고요. 1명은 청년이고요. 1명은 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몇 명이 나머지 최고위원일까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를 이제 그 선거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당원은 전체 한 300만 가까이 됩니다만은 네. 그동안 당비를 내는 당원들을 책임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17만 한 8천 명 정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전당대 대의원이 10,00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9,500명 정도 될 것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일반 당원 중에서 이제